여러분, 바이킹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아마 뿔 달린 투구에 도끼를 든 무시무시한 약탈자, 뭐 이런 이미지일 텐데요. 근데 만약 그들이 사실은 도시를 만든 사람들이었다면 어떠세요? 좀 놀랍지 않나요?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 약탈자들이 어떻게 아일랜드 최초의 도시 더블린을 세웠는지 그 상상도 못했던 이야기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 야만인 이미지는 사실 좀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여기 인용문처럼요. 그들은 그냥 야만인이 아니었어요. 단지 세상을 보는 방식, 세계관 자체가 우리랑은 정말 완전히 달랐던 겁니다. 이게 그냥 옛날 이야기가 아닌 게 바로 우리 시대랑 연결이 되거든요. 생각해보세요. 불과 몇 년 전이에요? 2020년에 현대 더블린 그 복잡한 도시 한가운데 땅속에서 뭔가가 발견됐는데 와, 이게 우리가 바이킹에 대해 알고 있던 모든 걸 그냥 확 뒤집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가장 큰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 약탈자 무리가 아일랜드 최초의 도시를 만들 수 있었을까요? 아니, 바다 건너온 침략자들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어떻게 뿌리를 내리고 무역 허브를 만들고 마침내 도시까지 건설하게 된 걸까요? 정말 미스터리죠. 자, 그럼 이 미스터리를 풀려면 모든 것의 시작으로 돌아가 봐야겠죠? 도대체 바이킹 시대는 왜 시작됐을까요? 멀쩡히 잘 살던 사람들이 왜 갑자기 집을 떠나서 그 험한 바다로 나갔을까? 그 복잡한 속사정부터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그 동기를 보면요. 크게 당기는 요인이랑 밀어내는 요인이 있었어요. 우선 당기는 건 뭐냐? 바로 신분 상승에 대한 욕망이죠. 당시 사회가 워낙 빡빡해서 해외에 나가서 한몫 챙겨오는 게 거의 유일한 실세길이었거든요. 또 이국적인 물건이나 노예 같은 걸로 불황지위를 과시하고 싶었을 거고요. 근데 사실 이것보다 훨씬 더 결정적인 그들을 등 떠민 밀어내는 요인이 있었습니다. 바로 고향에 닥친 끔찍한 위기였어요. 그 위기가 뭐였는지를 밝혀낸 게 바로 과학의 힘입니다. 연륜연대학이라고 들어보셨나요? 되게 신기한 건데 나무에 나이트 있잖아요. 그걸 분석해서 과거의 기후가 어땠는지 심지어 수백 년 전 날씨까지 알아내는 거예요. 정말 대단하죠? 그리고 이 나이테가 정말 충격적인 사실을 보여줬어요. 서기 794년 즈음에 스칸디나비아 전체에 말 그대로 재앙 수준의 가뭄이 닥친 겁니다. 농사는 다 망하고 먹을 게 없으니 굶어 죽는 사람들이 속출했겠죠. 고향에 남아있는 건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거나 마찬가지였던 거예요. 그러니 어떡하겠어요? 살기 위해 새로운 땅을 찾아 떠날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그렇게 살아남기 위해 바다로 나온 바이킹들. 이제 그들이 어떻게 그냥 치고 빠지는 약탈자에서 땅을 차지하는 지배자로 변해갔는지 그 방법을 한번 들여다볼게요. 여기에는 진짜 그들만의 압도적인 기술력이 숨어 있었습니다. 바이킹 하면 바로 이 롱십을 빼놓을 수 없죠. 이게 진짜 당시로서는 사기템 수준이었어요. 보세요. 배가 물에 깊이 안 잠기니까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빨랐고요. 용골 덕분에 해안선 바로 코앞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리고 대박인 게 이 측면 방영탄인데 이걸 확 들어 올리면 거의 백사장에 그대로 돌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러니 기습 공격을 어떻게 막아요? 속수무책이었던 거죠. 그래서 이 롱쉽을 타고 초기에는 주로 돈은 많은데 방어는 허술한 곳, 그러니까 수도원 같은 곳을 노렸어요. 일종의 계절알바처럼요. 자, 서기 793년에 잉글랜드 린디스판을 시작으로 2년 뒤에는 아일랜드 레슬린 섬까지 가서 치고 빠지고 또 몇 년 뒤에는 무역 중심지까지 공격하고 그들의 공격 범위가 점점 넓어지고 아주 빠르고 치명적이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말이죠. 바로 그 레슬린 섬에서 정말 흥미로운 게 하나 발견됩니다. 분명 약탈의 현장인데 거기서 노르웨이 혈통을 가진 할머니의 유해가 나온 거예요. 갑자기 분위기가 좀 달라지죠? 단순 약탈이 아니었나? 이 발견이 이야기에 아주 묘한 미스터리를 더합니다. 유해를 분석해보니까 이 할머니가 관절염이 엄청 심했대요. 그럼 싸우는 전사는 절대 아니었을 거잖아요. 근데 왜 그 험한 약탈선에 타고 있었을까요? 여기서 되게 재밌는 가설이 나옵니다. 혹시 이 할머니가 초자연적인 힘을 가진 일종의 샤먼이나 현자 같은 존재는 아니었을까 하는 거죠. 이게 사실이라면 바이킹들이 세상을 얼마나 우리와 다르게 봤는지 정말 확 와닿는 부분입니다. 자, 이제 이야기의 판이 완전히 바뀝니다. 단순한 약탈이 아니라 아예 정복해서 제국을 세우겠다는 엄청난 야망을 가진 인물이 등장하거든요. 때는 서기 850년쯤 아일랜드 새로운 세력이 나타납니다.
바로 아이바 그리고 올라프 화이트라는 인물들이 이끄는 바이킹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이전에 왔던 바이킹들이랑은 정말 차원이 달랐어요. 훨씬 더 조직적이고 훨씬 더 무자비했습니다. 당시 아일랜드 사람들도 그걸 느꼈는지 이들을 딱 구분해서 불렀어요. 먼저 와 있던 바이킹들은 밝은 이방인, 그리고 아이바가 이끄는 이 새로운 애들은 어두운 이방인. 이름부터 느낌이 오죠? 아니나 다를까 이 어두운 이방인들은 오자마자 기존 세력을 힘으로 그냥 눌러버리고 판을 장악해버립니다. 그리고 이들은 리피 강가에 있던 아주 중요한 자리를 딱 차지하더니 거기에 뭘 만드냐면 배를 200척이나 될 수 있는 어마어마한 항구를 지어버립니다. 바로 여기가 두브린, 우리말로 하면 검은 연못이라고 불렸는데 이게 바로 오늘날 버블린이라는 이름의 시작이에요. 그리고 이 거대한 항구는 곧 끔찍한 노예무역의 중심지가 되고 맙니다. 아이바의 군대가 얼마나 막강했는지는 아일랜드 브릿지라는 곳에서 발견된 거대한 바이킹 묘지를 보면 그냥 바로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나온 무덤들 대부분이 젊은 전사들 거였고요. 다들 자기 무기, 특히 스칸디나비아에서 가져온 검이랑 같이 묻혀 있었어요. 심지어 유골 하나는 키가 187cm, 거의 190에 육박하는 거인이었습니다. 상상이 가세요? 이런 전사들이 수백 명 있었다는 거잖아요. 아이바의 야망은 아일랜드 하나로 만족할 수가 없었죠. 865년에 그는 이 바이킹 대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 잉글랜드로 쳐들어갑니다. 마침 거기서 내전이 벌어지고 있었는데 그 틈을 기가 막히게 파고들어서 요크라는 대도시를 점령해버리죠. 그리고 몇 년 뒤에 수천 명의 노예를 끌고 더블린으로 돌아오는데 이때 더블린과 요크를 잇는 말 그대로 바다를 가로지르는 거대한 제국이 완성된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자기들 안방에 거대한 바이킹 제국이 들어섰는데 아일랜드 사람들이 가만히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필연적으로 거센 저항이 일어났고 이제 반격의 시간이 다가옵니다. 반격의 불씨를 당긴 건 바이킹이 아일랜드의 한 왕국의 왕을 죽여버린 사건이었어요. 이건 정말 선을 넘은 거였죠. 분노한 아일랜드인들은 옆 나라랑 힘을 합쳐서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서기 902년 이 연합군이 양쪽에서 동시에 더블린을 기습 공격해요. 완전히 허를 찔린 바이킹은 그야말로 속수무책으로 당했습니다. 기록을 보면 자기들 목숨줄이었던 배까지 버리고 반쯤 죽어서 도망쳤다고 하니까 얼마나 처참했는지 짐작이 가죠. 이 한 번의 패배가 모든 걸 끝내버렸습니다. 아이바의 아들들은 전투에서 다 죽고 손자들은 겨우 목숨만 건져서 브리튼 섬으로 도망쳤어요. 그렇게 아이바가 평생을 바쳐 이룩한 더블린의 바이킹 왕국은 정말 허무하게 무너져 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쫓겨났던 그 후손들이 다시 힘을 길러서 돌아오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다시 돌아와서 벌이는 전투는 이제 더블린만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바다 건너 한 나라의 운명, 아니 나라의 탄생 그 자체를 결정짓는 엄청난 싸움으로 번지게 됩니다. 과연 그게 어느 나라일까요?